포도과의 낙엽성 덩굴 식물로 선사시대부터 인류와 함께한 과일이야. 포도는 1억 4천만 년 전에 출현해 지구 전 지역에 분포하다가 1만 1000년 전에 끝난 빙하기 동안 대부분 멸종되었어. 빙하기가 끝난 후 서아시아, 코카서스 두 지역의 포도만 생존하여 비슷한 시기에 포도나무 작물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어. 여기서 작물화란 인간이 식물을 재배해 야생 조상을 유전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의미해. 이때는 인류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문경 생활을 시작한 시기야. 포도의 재배가 문명 발전의 시작인 농업의 출현과 동시에 진행된 셈이지. 와인은 포도의 즙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말해. 와인은 색깔에 따라 크게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으로 나눌 수 있어. 와인의 색을 결정하는 것은 포도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인데 이 성분 때문에 와인이 붉은색인 거지. 레드 와인은 껍질과 함께 발효하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화이트 와인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청포도나 적포도의 알맹이만 제거하여 만들기 때문에 맑고 투명한 색을 띠고 있지. 로제 와인은 핑크색 와인을 말하는데 핑크색 와인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레드 와인처럼 적포도 껍질과 함께 발효하다가 핑크빛이 날 때 발효를 끝내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원하는 색이 나오도록 압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 디오니소스는 포도나무와 포도주의 신이야. 디오니소스는 로마의 신화에서는 바쿠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포도나무의 싹을 뜻하는 바코스에서 유래했다고 해. 디오니소스는 암펠로스와 사랑에 빠졌는데 암펠로스가 사고로 죽게 된 거야. 슬픔에 잠긴 디오니소스는 야생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 그의 무덤가에 꽂았는데 다음날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더니 포도가 풍성하게 열렸다고 해. 지금도 암펠로스는 그리스어로 포도나무를 의미해. 그러던 어느 날 디오니소스는 기분이 좋아지는 액체를 발견했는데 전날 따놓은 포도가 자연적으로 발효된 것이었어. 디오니소스는 암펠로스 무덤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 니사산 곳곳에 심고 포도나무 재배법과 양조법을 본격적으로 익혔어. 니사산 주변에 사는 여인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디오니소스를 포도주의 신으로 추앙했다고 해. 포도에 많이 들어있어서 포도당이다. 포도당을 현미경으로 보면 포도 모양이다. 와 같은 포도당과 포도의 관계에 대해서 추측들이 많아.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야. 우선 포도에서 포도당을 최초로 발견하여 포도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 독일의 화학자 안드레아스 마르그라프가 1747년에 건포도에서 처음 분리를 시켜 포도당을 발견했어.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지. 포도의 포도당 함량이 높긴 하지만 과당이 더 많이 들어있고, 현미경으로 본 포도당의 모양은 암석 모양이나 선형에 가까운 모양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이름의 유래와는 관계가 없어. 비트의 학명은 베타인데 불단은 라틴어의 베트에서 출발했어. 식용비트는 사탕무, 차드, 근대와 유사한 균연 작물로 표피와 내부가 붉은 샐러드용 작물로 남부 유럽의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야. 기원 1, 2세기 전에 디스코리드라는 뿌리를 이용하는 작물로 기록되었어. 15세기에는 비교적 뿌리가 크고 단맛이 풍부한 종이 발표되게 되었고, 그 후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재배된 것은 17, 18세기로 추정된다고 해. 서구권에서는 비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사탕무는 비트와 같은 품종에서 나온 성지 같은 작물이야. 세계 설탕의 3분의 1은 사탕무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사탕무에서 설탕을 제조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 18세기 중엽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인 마르그라프에 의해 사탕무 설탕 제조술이 먼저 개발됐지만 제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장에서 널리 쓰이진 못했다고 해. 본격적인 사탕무 설탕 제조는 나폴레옹이 집권했던 19세기 초에 영국의 항구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해. 아메리카로부터 영국을 거쳐 가져오던 설탕을 가져오지 못하니 나폴레옹이 설탕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사탕무가 오늘날까지 설탕을 얻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해. 기원전 2, 3세기 그리스 출신 의사인 디오스 코리데스가 저술한 인류 최초의 약물학 사전이며 현대 약학 사전의 원전인 드 머티리어 메디카에는 야생의 비트가 약초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해.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비트잎을 상처에 발라 치료와 해독을 했다는 일화가 있는 만큼 비트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채소인지 알 수 있겠지?
비트즙은 마시면 몇 시간 안에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해. 한 연구에 따르면 한 컵의 비트즙을 마시는 것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4에서 5 눈금만큼 낮출 수 있다고 해. 이는 비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산염 덕분이라고 하는데, 질산염이 혈관을 이완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 운동 전 비트즙을 마셨을 때 이 질산염이 체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운동 전에 마시면 좋겠지? 게다가 비트에는 세포,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베타인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염증을 퇴치해주고, 비트의 붉은색을 띠게 하는 피토케미컬이라는 식물 영양소는 암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 비트를 섭취하고 혈변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대. 하지만 어떤 질환 때문이 아니라 비트에 붉은색 색소가 많아 붉은색 대변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놀라지 않아도 돼. 비트 뿌리는 100g당 37칼로리 정도인데, 칼로리가 낮아도 하루 섭취 권장량을 지켜 먹는 게 좋다고 해. 비트 1일 섭취량은 성인 하루 반개, 고혈압 환자 하루 1개 이하라고 하고, 고혈압약과 비트 효능이 상승할 수 있어서 과다 섭취는 금물이라고 해. 그리고 비트 뿌리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해서 먹자. 이 아이도, 이 사람도, 이 동물도 모두 공통적인 별명이 있는데, 모두들 예상한 것처럼 키위 머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피 짧고 밝은 색깔의 동그란 머리 모양이 키위를 연상시키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키위는 왜 키위라고 불리게 된 걸까? 키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동물 키위새. 키위새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국조로서 날개가 퇴화해서 타조처럼 날지 못하는 새야. 키위라는 이름은 영화 모아나의 바탕이 된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이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에서 유래했다고 추정하고 있어. 비슷한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를 멍멍이, 고양이를 야옹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키위는 왜 키위라고 불리게 된 걸까? 키위는 이름 때문에 서양의 과일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키위의 원산지는 서양이 아닌 중국의 양쯔강 유역이라고 해.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자생하고 있던 과일이었는데, 키위는 달이라고 불렸으며 달에, 개달에, 쥐달에, 섬달에 4종만이 자생하고 있었다고 해. 고려시대에 전해지는 노래 청산별곡에도 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상들이 키위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20세기에 들어서 개발된 과종인 키위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과실로 1930년대에 들어서야 상업화가 시작되었고, 1950년 이후에 재배 면적이 증가했어. 이때 뉴질랜드에서 수출을 위해 개발된 과종인 차이니즈 구스베리에 새 이름을 붙여 판매해야 한다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키위란 이름을 붙였다고 해. 이때 뉴질랜드 국조 키위새와 지금의 우전 품종인 헤이워드 품종의 털 모양이나 색깔 등 외형이 닮아서 키위가 됐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자신들을 키위라고 부르는 데서 착안해 뉴질랜드에서 특성화한 과실이라는 의미로 키위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설이 있어. 키위는 사과나 배와 같은 과종과 달리 품종 구성이 매우 단순하다고 해. 키위의 품종은 60여 종이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크게 2종류야. 첫 번째는 헤이워드 품종으로 녹색 과육 키위의 대표적인 품종이야. 뉴질랜드 종류업자인 헤이워드 라이트가 출시한 품종으로 1978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어. 두 번째 품종은 황색 과육인 호트 16A인데, 일반적으로 제스프리 골드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뉴질랜드 품종이라고 해. 단백질 분해를 돕는 과일 중 하나인 키위는 소화 개선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어. 천연 단백질 분해 요소 액티닌 등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이 성분은 육류, 유제품, 콩 등 소화에 부담을 주기 쉬운 단백질 식품의 분해를 도와준다고 해. 이런 단백질 분해 성분을 활용하여 대창, 막창, 곱창 등을 재울 때 사용하면 질긴 육류를 연하게 만들어준다고 해. 로메인은 상추의 한 품종으로 샐러드는 물론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음식에 자주 사용되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채소야. 한국에서는 쌈 채소로 주로 소비되고 있어. 청상추나 꽃상추보다 단맛이 강하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야. 양상추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양상추와는 다르게 상추처럼 뜯어먹기 좋은 쌈채소라고 해.
일반 상추와 달리 잎이 겹겹이 겹쳐지면서 위로 자라고 우리나라는 크게 장로메인, 청로메인과 더불어 미니 로메인이 재배된다고 해. 로마인들이 많이 먹어서 로메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로메인 상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저 샐러드의 이름에서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 시저의 원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로메인 상추의 아버지는 시저 카디니라는 요리사야. 이탈리아계 미국인 요리사인 시저 카디니는 1920년대 미국의 강력한 금주령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멕시코 국경지대의 티후안이라는 도시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된 거지. 금주령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던 당시 미국의 상류층들은 티후아니의 시저의 레스토랑 시저 팰리스로 몰려들었고 대박집으로 등극하게 돼.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시저 팰리스에 유난히 손님이 많이 몰려든 날이 있었는데 그날 모든 재료가 소진이 되어버린 거야. 재료가 없는 상황에 계속 몰려드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던 시저는 손님들을 위해 남아있는 음식 재료를 모았어. 이때 남아있던 식재료들이 삶은 계란, 튀김빵, 치즈가루, 올리브 오일과 바로 오늘의 주인공 로메인 상추. 이 재료를 버무린 샐러드를 손님들에게 내자 손님들이 환호하기 시작했고 이날 바로 시저 샐러드가 탄생하게 된 거야.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음식에 사용된 로메인. 맛만큼이나 영양소도 아주 풍부한데 특히나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풍부해 인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염증을 감소시켜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 그 중에도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해. 비타민 K와 직결되는 건 바로 뼈 건강. 비타민 K가 골밀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골다공증을 예방해서 여성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해. 대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서 섭취하는 게 좀 더 건강하게 로메인을 먹는 방법. 지하철을 타러 가면 한 번쯤 본 이것.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로메인처럼 생긴 걸 알 수 있어. 미래 농업으로 떠오르는 스마트팜에 가장 적합한 작물인 로메인 상추. 덕분에 사시사철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거지. 요즘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이렇게 지하철은 물론 가정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미래 식량.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로메인. 앞으로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지? 2020년부터 마라탕의 유행과 함께 마라탕에 빠지지 않는 재료로서 더욱 친숙해진 채소 청경채. 청경채는 중국 배추의 품종 중 하나인데 원산지는 중국 화중지방이라고 알려져 있어. 청경채라는 이름은 잎과 줄기가 푸른색을 띤 데서 유래했다고 알려졌는데 한문의 풀이에도 푸른 줄기나무를 뜻하는 걸 알 수 있어. 참 직관적인 이름이지? 청경채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표면적으로 재배가 시도되었다고 하는데 청경채의 시원한 맛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채소류 가운데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고 해. 크기가 아담하고 잎과 줄기가 부드러운 채소라 우리나라에서는 샤브샤브는 물론 생으로도 많이 먹고 있어. 중국에서 청경채는 웬만한 고기볶음이나 찜에 모두 들어가고 색감과 식감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 청경채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기름에 볶아 먹거나 살짝 데쳐 아삭한 식감을 살려서 먹는 건데 대표적으로 마라샹궈 동파육이야. 한국에서는 의외로 유명한 청경채 메뉴가 하나 있는데 청경채 느타리 볶음이야. 육군 정규 식단에 있는 메뉴로 그 맛이. 청경채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C와 인, 칼슘, 납 함량이 높아서 자주 먹으면 피부 미용에 좋고 치아와 골격 발육에 이로우면서 산소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키는 등 베타카로틴 성분이 다량 함유돼 면역 체계를 돕는 채소로 알려져 있어. 뉴욕대학교 롱고니 의료센터에 88세 노인이 걷지도 숨쉬기도 어려운 혼수 상태로 실려왔대. 진찰 결과 점액 부종으로 인한 혼수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 병은 피부에 점액이 쌓여 붓는 현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갑상선 관련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는 거야. 혼수 상태의 원인은 바로 익히지 않은 청경채였어. 환자는 당뇨병에 좋다는 말을 듣고 몇 달간 하루에 1kg씩 생청경채를 챙겨 먹었는데 청경채의 성분 중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문제를 일으킨 거였어. 이 성분이 갑상선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논문이 세계 최고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되었고 논문에 참여한 뉴욕대학교 마이클 추 박사가 한마디를 남겼지. 날채소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익혀서 먹었더라면 이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우리도 과식하지 말고 항상 적당량만 먹고 건강하자. 금귤이라고 들어봤니? 금귤은 우리나라에선 일본식 명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바로 낑깡. 낑깡은 일본어로 킹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 그래서 금귤과 낑깡이 같은 것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해. 이제는 이해가 됐지? 영어로는 컴컷이라고 불리고 이 명칭은 광동어 깜껏에서 나왔어. 금귤은 중국이 원산지이며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설 직전에 집 앞에 금귤나무를 심으면 행운과 번영을 불러온다고 믿었어. 처음엔 관상용으로 보급되었지만 현재는 열매를 식용할 목적으로도 재배한다고 해. 그래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재배가 가능한 나무지만 겨울철에 월동은 불가능하고 온실이나 가정집 실내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지만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10초 이상으로 신열매가 열린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래. 금귤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재배종이 있어. 관상용으로 분재를 하거나 과수로서 재배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열매의 크기나 형태상의 특징을 보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 금귤의 주된 재배종으로는 열매가 구형이고 작은 둥근 금감, 그리고 열매가 명칭 그대로 타원형인 긴 금감 등이 있는데 이 밖에도 열매가 아주 작고 먹을 수도 없어 주로 관상용으로 분재하는 콩 금감 등이 있어. 금귤에는 비타민C를 비롯한 갈락탄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영양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특히 기침과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 그리고 금귤은 혈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돼. 아까 말한 성분들이 혈관 내에 있는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준다고 하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 또 금귤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 칼로리가 낮을 뿐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둬. 금귤 특유의 새콤달콤함 때문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되는데 조심해야 돼. 금귤에는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서 꼭 한번 체크하고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금귤의 효능이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위액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복통 및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산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더 조심하고 알고 먹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금귤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맛있어도 적당히 먹자. 금귤은 제철이 12월에서 2월인 귤과는 다르게 3월에서 4월이 제철이야. 금귤은 생각보다 보관 기간이 긴 편이어서 실온에서는 최대 4일, 냉장고에서 보관하게 되면 최대 2주간 먹을 수 있어. 그보다 더 오래 두고 먹고 싶다면 금귤이 얼린 뒤 스무디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금귤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야. 청이나 잼, 식초, 샐러드, 쿠키, 탕후루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게 질린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금귤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